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형량을 감형받는 사유 중 초범인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범이라는 것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초범의 경우에 선고된 판례 사안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0.111%일 때 500만 원, 0.156%일 때 600만 원, 0.164%일 때 700만 원, 0.2%일 때는 1000만 원 등 이렇게 선고된 판례들이 있고요.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 청구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된 사안들도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이고 약 700m 운전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던 사안도 있고 수치가 0.032%였고 맥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아 취기가 전혀 없어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1%였고 98년 이후 동종 범행 없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서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과거 음주운전 행위와 현재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 위반 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현재 음주운전의 행위가 준법 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라거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 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될 규정을 살펴보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행위의 경우 가중하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의 시행 전이어도 2회 이상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보다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되어 왔는데요. 몇 가지 판례를 설명해 드리면 2006년에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음주운전에 다시 단속되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와 같은 형량을 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했기 때문에 동일한 형량으로는 교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니 법 조문에 의해서 처벌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범한 경우에도 죄를 범하면 구속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성실하게 출석해서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이 됩니다. 즉,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초범이면 구속이 된다, 안 된다라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초범이어도 구속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될 수 있고 재범이어도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 요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인데요. 자가인 경우나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직업이 없거나 쉽게 포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을 범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잘 전달하고 또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어떠한 상태이고 법의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